함수의 연속 1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시다. 1번. 이 문제는 직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어드렸던 6번이랑 5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이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래. 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상수 a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에서 실제 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2에서의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해볼게. 일단 먼저 극한값을 먼저 조사를 해봅시다. 함수 fx의 2에서의 극한값. 자, 해봅시다. 2가 아니면서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식 대신에 이 녀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의 세제곱 빼기 a,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될 거야. 그 다음 이 값이 실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되고요.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역시 무조건 0으로 가야만 되겠구나.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실제 분자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8 빼기 a라고 하는 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a 값은 8이라고 구했네요. 자, 일단 a 구했습니다. a 값 구했고요. 구한 값 a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값을 구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의 세제곱 빼기 8인데요. x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야. 바로바로 인수분해 합시다. 실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요, x 빼기 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될 거야. 이 정도는 금방 할 거라고 믿고요. 위아래에 똑같이 있는 x 빼기 2는 약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이 식에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실제 극한값이 뭐가 만들어지느냐?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네. 극한값은 12구나. 자, 일단 극한값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을 구했으면요, 함수값도 구하셔야 돼요. 실제 2에서의 함수값은 b라고 주어져 있네요. f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b인데 이 값이 실제 극한값은 10이랑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2에서 연속이 되는 거 맞죠? b랑 10이랑 일치해야 되니까 b값 구했네. 자연스럽게 a는 8, b는 12. 이렇게 끝났죠? 넘어갈게. 자, 2번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5개의 함수 중에서 x가 1에서 불연속이 되는 함수를 고르시오. 자, 기본적으로 x는 1이라고 하는 요점에서 함수가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1에서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즉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1에서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만 돼.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값이 일치를 한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무조건 연속이라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실제로 1번, 2번, 3번, 5번을 보시면은요, 1에서 연속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보자마자 판단이 되셔야 되겠지. 실제 이 함수는요, 분모를 잘 봐. 분모 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돼. 분모는 절대, 분수식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애초에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함수이구나. f1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답은 4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보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이죠. 바로 넘어갈게. 자, 3번입니다. 자, 보세요. 1 이상의 x에 대해서 항상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f2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배웠을 거야. 등식의 성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양변에 0이 아닌 똑같은 값을 나눠주어도 등식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그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x가 만약에 2가 아니야. 만약에 x가 2가 아니게 되면요, 앞에 있는 이 식, x 빼기 2라고 하는 이 값은 0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똑같이 x 빼기 2를 나눠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케이? 자, 양변에 똑같이 x 빼기 2를 나눠볼게. 그러면 좌변은 fx밖에 안 남을 거고요. 우변은 x 빼기 2분의 루트 x 빼기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무슨 얘기냐? 2가 아니면서 1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주게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유일하게 모르고 있는 값이 f2 값입니다. 2가 아닌 다른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하고 싶으면요, 실제 이 식에다가 x자리에다 그 값을 집어넣으면 구해질 거라고. 오케이? f2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의 핵심 주제가 연속이죠.
연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네요. 잘 봐. 실제로 이 함수가 2에서도 무조건 연속이 돼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극한값이 일치를 해야만 되겠구나. 아, 끝났네. 자, 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실제 함수 fx가 요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fx 자리에다가 이 식을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렇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분의 루트 x 빼기 1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식 작성이 될 거고요.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으로 가는 형태야. 0분의 0거리면서 분자가 루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를 유리화시키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분자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위아래에 똑같이 뭘 곱해줘야 되느냐? 루트 x-1 더하기 1 루트 x-1 더하기 1 이런 식이 필요하겠지. 이해되시죠? 자,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시게 되면은 분모는 뭐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x 빼기 2랑 루트 x-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분자 x 빼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간단하게 x 빼기 2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게 될 거야. 약분, 남아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실제 극한값은 몇일까요?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니네가 구한 이 극한값이 실제 함수값이랑 일치를 해야만 그래야 2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맞지? 이 값이 실제 f2 값이 돼야 되니까 끝났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에서의 함수값 f는 2분의 1이 돼야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일단 주어진 식을 보시고 함수 fx와 관련된 식을 먼저 이끌어내셔야만 돼요. 중요한 거, 2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만 이 식을 따라가야 되고요. 2에서는요, 이 식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치? 자, 유일하게 모르고 있는 f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오늘의 포인트이죠. 연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구해 나가셔야 하는데 2에서의 극한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일치를 해야만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시게 되면 실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4번입니다. 3번이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같이 볼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일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뭐 이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f4 값이 9이다. 자, 이걸 가지고 니네가 최종적으로 뭘 구하셔야 되느냐? f3 값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잘 봐. f3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a랑 b라고 하는 두 값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드실 거야. 구해야 되는 값이 실제 두 개인데 알고 있는 조건이 두 개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지수가 두 개이고 알고 있는 관계식도 두 개이니까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스케치를 할 수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출발을 약간 좀 3번 문제랑 비슷하게 한번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잘 봐. 실제 이 식은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의 0이 아닌 똑같은 무언가를 나눠주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따라서 실제 x가 만약에 3이 아니면 똑같이 추가해볼게. 만약에 x가 3이 아니야. x가 3이 아니게 되면은요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눠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왜냐? x 빼기 3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fx밖에 남지 않게 될 거고요. 우변은 x 빼기 3분의 2x에 대해 더하기 ax 빼기 2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오케이? 자, 3이 아닌 모든 값에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연속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함수는요 3에서의 극한값이 무조건 f3 값으로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함수의 3에서의 극한값은 f3 값이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무조건 존재를 해야만 돼요. 따라서 연속이기 때문에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무조건 f3이라고 하는 아직 모르는 값으로 반드시 수렴을 해야만 돼. 자, 그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끌어나가보도록 하자. 자, x가 3으로 가고 있습니다. 3은 아니면서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식 대신에 이 식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고. 왜냐?
3만 아니면 함수 fx는 이 식을 따라가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따라서 fx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표현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요, 3이 아니면서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 값이 어쨌든 f3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값으로 수렴해야 돼. 이게 f3 값으로 수렴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수렴을 해야만 돼. 자,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형태를 좀 판단을 해보자. 실제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시면은요,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금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분의 모시기 꼴이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자 역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즉, 분자의 식에다가 x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이 만들어져야만 돼. 이해되니? 따라서 분자에다가 3 집어넣읍시다. 18 더하기 3a 빼기 b라고 하는 이 값이 실제로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첫 번째 조건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한 가지 얻게 돼.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조건도 잘 조작을 하시게 되면은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겠지. 오케이? 해볼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F4 값이 9입니다. 잘 써먹으셔야 되겠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관계식은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요 식에다가 실제로 X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4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좌변은 4 빼기 3이니까 1이고 1 곱하기 F4야. 1 곱하기 F4인데 F4 값이 9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좌변은 9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5번 더 갑시다. 4 들어가시면 16 곱하기 2니까 32네. 32 더하기 4a 빼기 b.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이 조건만 잘 이용하셔가지고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았더니 a랑 b 사이에 또 다른 관계식이 얻어지게 되었다. 자,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실제로 a랑 b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맞죠? 끝났다. 자, 실제로 연립하시게 되면은, 자, 연립하는 과정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설명 생략할게. 실제로 연립하시게 되면 a가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b가 3이 나올 겁니다. 자, a랑 b를 모두 구했습니다. 끝났니? 안 끝났죠?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얘네들 구한 다음에 F3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치?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제 드디어 F3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F3 값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즉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랑 일치한다. 왜냐?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F3 값은 이 값이고요,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구할 수 있겠네.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만 아니면 함수 fx의 식은 이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치? x 빼기 3분의, 자, 2x의 제곱 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5x, 그 다음 또 집어넣으시면 뭡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분자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일 거라고. 빨리 한번 해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입니다. 1 마 3이고요. 2 넣으신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딱 와서 떨어집니다. 그치?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표현을 한번 바꿔보자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x 빼기 3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실 거야. 위아래에 똑같이 있는 x 빼기 4 약분 처리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식 2x 플러스 1에다가 x에다 3만 집어넣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답은 7이라고 구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7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지? 자, 다시 한번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 구하는 게 F3 값이고요.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르고 있는 A랑 B 두 값을 구하는 게 맞겠지. 구하는 값 두 개이고 관계식 두 개이니까 이 두 개 가지고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답은 7이라고 구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 5번. 사실 3번, 4번, 5번은 거의 똑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상수 a의 값과 f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똑같이 갑시다. 자, 먼저 출발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x가 a가 아니게 되면요, 양변에 x 빼기 a를 나눠주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걸로부터 항상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x가 만약에 a가 아니면은요, 양변을 x 빼기 a로 나눠주어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함수 fx에 대한 식이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a에서의 극한값이 a에서의 함수값으로 일치를 해야만 돼요. 오케이? 자,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만 돼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만 되고요. 한번 구해보자고.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fx의 식 대신에 이 식을 써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이 값이 fa라고 하는 뭔지 모르지만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돼. 수렴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분모에다가 x에다 a를 집어넣어 봤더니 0으로 가고 있어. 0분의 뭐식이 꼴린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되니까 분자 역시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기억나시죠? 분자 x에 따라서 x에다가 a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돼야만 되고요. 이 식은 실제 a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라고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를 구했구나. a는 뭘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일단 a 구했습니다. 이제 니네들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 fa 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치? 자, 이제 끝내야 돼. a가 뭔지 구해줬고요. 따라서 fa는 실제 f-1입니다. 맞죠? f-1은요, 이 함수가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이 함수의 극한값이랑 일치를 해야만 됩니다. 맞나요? a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x 플러스 1 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식의 모양이 바뀌게 될 거라고. 오케이? 분자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고요. 위아래에 똑같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우시면은 남아있는 값은 실제 x 플러스 1밖에 없겠네. 그런데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고 있으니까 실제 시간 극한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함수값 fa 값, f 마이너스 1 값이죠. f 마이너스 1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넘어갑시다. 6번. 함수 fx가 x가 2가 아닐 때에는 이 식을 따라가고요. 유일하게 2일 때에만 함수값 k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돼야만 돼요. 자, 말씀을 드렸어.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요, 이 식을 따라가는데 실제로 이 함수는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2를 제외한 나머지 값에서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 다음 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야. 일단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연속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유일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포인트가 2죠. 2에서만 이 함수를 연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연속의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극한값이 모두 동일하게 같아야만 돼요.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극한값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k값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해볼게. 자,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요,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쓰면 괜찮겠지, 그치? x-2분의 x-2분의 분자 3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 값이 수렴을 해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 역시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못 믿겠으면요, 이 한번 집어넣으세요. 이 집어넣으시면요, 몇이냐? 8, 3, 24지? 24 빼기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실제 0이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야만 되는데 잘 안 될까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죠. 조립제법 3 미안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 2 쓰신 다음에 한번 완성해볼게. 3 가시고요. 곱하면 6이니까 빵이야. 곱하면은 빵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0이야. 실제로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구나. 정리할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x 빼기 2는 그대로 쓰시고요. 분자 x 빼기 2랑 3x의 제곱 마이너스 1 두 녀석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위아래에 똑같이 있는 x 빼기 2 지우시고요. 남아있는 식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4, 3, 12 빼기 1이니까 극한값은 11이구나. 자, 2에서의 극한값이 11이고요. 이 값은 2에서의 함수값인 k랑 무조건 일치를 해야만 돼. 끝났다. 따라서 k라고 하는 2에서의 함수값은 1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2에서의 극한값과 일치를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넘어갈게. 7번입니다. 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수 fx랑 gx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이게 그러니까 fx랑 gx를 곱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함수가 1에서 연속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함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문제가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한번 풀어볼게. 당연히 출발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 이 fx랑 gx를 곱해 만들어낸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먼저 함수에 대한 식을 먼저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보세요. fx는 1 이상에서 그리고 1 미만에서 각각 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gx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식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x가 1 이상이야. x가 1 이상이면 함수 fx의 식은 요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gx는 이 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함수의 식이 정의가 될 수밖에 없겠군. 오케이? 다시 한번 x가 1 이상의 범주에서는요 이 함수는 이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아. 이 범위에 대해서는 함수 fx의 식이 요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함수 gx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식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k라고 쓰시면 되겠구나. 결국 fx랑 gx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이 함수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식을 따라가야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거의 다 왔죠. 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 요 함수가 1에서 연속이 돼야만 돼.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이 모두 일치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1을 기점으로 두 함수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괜찮겠구나.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우극한값, 1에서의 좌극한값 이 세 값이 모두 일치하게끔 그렇게 k값을 설정하면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이제 해볼게. 1에서의 먼저 우극한값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살짝 올려볼까? 이거 안 올라가냐? 얘 올라 그냥 해. 자, 1에서의 우극한값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함수가 fx, gx입니다. 자, 1보다 큰 쪽입니다. 1보다 큰 쪽에서 이 함수의 식은 실제로 이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바꿔가지고 표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함수 fx, gx의 식이 이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거 바로 좀 구합시다. 그냥 x에 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들어가시면 얘는 1이고요. 얘는 1 더하기 k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1 플러스 k라고 구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좌극한이야. x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깝게 보낼 때 마찬가지로 fx랑 gx의 곱으로 만들어진 이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가느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이 함수가 요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표현 대신에 이 식을 쓰면 됩니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바로 구하셔야 되겠죠?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바로 구해지겠네. 마일 플러스 3이니까 2네. 2 곱하기 1 더하기 k니까 2 더하기 2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실제 이 값과 이 값,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은요 둘 다 일치를 해야 돼요. 뭘로 일치를 해야 되느냐? f1g 이 함수의 실제 1에서의 함수값으로 일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f1g 실제 여러분들 함수값 구해보시면요 1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 식에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K는 그냥 이 값이라고 보시면 괜찮겠구나. 아, 그냥 볼 것도 없어. 얘랑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K 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구나. 얘랑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K 값 구해주면 되겠죠. 넘기고 넘기시면 K는 실제로 뭐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알아듣겠지? 다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fx랑 gx를 곱해서 만들어낸 이 함수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표기하신 다음에 1에서 연속이 돼야만 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해야 돼. 그런데 문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을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수의 모양이 바뀐다고? 아, 그러면 극한값을 우극한이랑 좌극한으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돼. 1에서의 우극한 값과 1에서의 좌극한 값 따로따로 구했고요. 이 값이 모두 실제 함수값으로 일치를 해야만 되겠구나. 구하다 보면 실제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지겠지. 알겠죠? 자, 8번입니다. 약간 7번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같이 해보면은 할만하긴 할 거야. 같이 볼게. 8번.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fx는 실제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만 돼.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수 ab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야, 설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진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니? 아니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보이시면요, 판단을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 진짜 다 따지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될 만한 후보들을 정확하게 추리신 다음에 그 후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경우는 문제가 될 만한 점들, 문제가 될 만한 후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식을 보자마자 판단이 되셔야만 돼요. 잘 봐. 실제로 위에 있는 식 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여기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아래에 있는 식을 봅시다. 아래에 있는 식 구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분모를 역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분모를 역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실제로 3이랑 마삼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는 3과 마삼 두 개이구나. 요 두 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조사를 하나 끝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 알겠지? 다시 한번. 문제가 될 만한 후보만 정확하게 추리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 어쨌든 후보는 3과 마3인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얘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기호의 의미는요, 원점과 x라고 하는 두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개념이야.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x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옮기시게 되면 x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느냐. 3과 마3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위치를 하거나 혹은 마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위치를 해야만 이 식의 만족이 되는 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 절대값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야. 원점과 x 두 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의 위치는 마3부터 3 사이에 위치를 해야만 되겠구나. 요 사이에 위치를 해야만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x가 노란 구간에 위치를 해야만 되고요, 아래 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x가 빨간 구간에 위치를 해야만 돼요. 여기까지 판단 되실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마찬가지네. 3과 마3에서 함수의 식이 바뀌고 있는 게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3과 마3 두 점이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맞구나. 여기까지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3과 마3에서 연속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3부터 볼게. 자, 3에서 실제 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3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우극한 값, 3에서의 좌극한 값 모두 일치를 해야만 돼요. 맞지? 3에서의 우극한 값을 또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x가 노란 구간에 걸쳐 있다는 얘기야. 노란 구간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함수 fx라는 식 대신에 ax 플러스 b로 표현을 받고 전혀 문제는 생기지 않겠구나. 이해되시죠?
x 자리에 3 들어가시게 되면은 3이 플러스 P라고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함수 fx의 3에서의 우극한 값은 이 값이란 얘기고요. 이 값과 3에서의 좌극한 값이 같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3에서의 좌극한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3에서의 좌극한이야.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빨간 구간에 x가 걸쳐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식을 따라가시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아래에 있는 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식을 그대로 베끼시게 되면은 9 빼기 x의 제곱분의 9 빼기 x의 제곱분의 절대값 x 빼기 3인데 잘 들어봐. 어차피 x가 3 근처라고. 양수인 게 자명합니다. 따라서 굳이 절대값 기호를 쓰실 필요가 없어 보여. 그냥 x 빼기 3이라고 표현을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지? 자, 이 녀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바로 합시다. 리미트 x를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가깝게 보내고 있을 때 3 더하기 x와 3 빼기 x의 곱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분자는 x 빼기 3인데 위아래 x 빼기 3, 3 빼기 x 지워지면서 마이너스만 남게 되는 거 금방 판단이 되실 거야. 그치? 3 더하기 x분의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약분이 되고 있고요. 이 형태를 약분 처리하신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게 되면은 3 넣으시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즉 니네가 구한 3에서의 우극한 값과 3에서의 좌극한 값, 이 값이 모두 동일하게 같은 값을 취해야만 돼. 그러면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얻게 되었네. 자, 마찬가지로 마3에서도 이 식구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얻어지게 될 거야. 그 식과 그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A랑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똑같이 이제 마3에서 이 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 두 번째, 마3에서 이 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똑같습니다. 3 아니죠? 이거 마3보다 큰 쪽에서 마3에 가깝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마3보다 큰 쪽에서 마3에 가깝게 보내고 있는 거야. 우극한이죠? 빨간색 구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시는 게 맞겠군요. fx라는 표현 대신에 아래에 있는 식을 쓰시면 되겠구나. 마3보다 큰 쪽에서 마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아래 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 절대값 바로 처리 좀 합시다. 마3 근처에 쓰기 때문에 분명히 부호는 음수일 거라고. 즉 절대값 절대값을 벗겨서 마이너스 x 빼기 3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바로 처리해가지고 표현을 좀 바꿀게요. 괜찮죠? 자, 계속합시다. 분모 마찬가지 인수분해 하셔야만 되고요. 리미트 x가 마3보다 큰 쪽에서 마3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3 더하기 x와 3 빼기 x 두 녀석의 곱으로 끝내치고 분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위아래 똑같이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보이시고요. 자, 제끼시고 남아있는 부분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 3 빼기 마3이니까 분모는 6이네. 분모는 똑같이 6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극한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되니? 자, 이제 마3에서 우극한까지 구했으니까 좌극한까지 구하셔야만 돼. 좌극한까지 구해봅시다. 리미트 x를 마3보다 작은 쪽에서 마3에 가깝게 보낼 때 실제 이 함수의 극한값은 무엇이냐? 자, 마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 구간에 걸쳐 있고요. 위의 식을 따라가시는 게 맞겠지. 그치? 리미트 x를 마3보다 작은 쪽에서 마3에 가깝게 보낼 때 ax 플러스 b야. 자, 마3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라고 식이 얻어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은 이 값이랑 일치를 해야만 돼. 오케이? 이 두 값을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자, 끝났습니다. 첫 번째, 3에서의 극한을 조사하면서 관계식을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마3에서의 어떤 극한값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얘랑 얘 연립하시게 되면 금방 A랑 B 구해지게 될 거고요. 과정 생략할게. 실제로 구하시게 되면요. A 값은 여기 나오게 되고요.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후보들, 문제가 되는 포인트의 후보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만 돼요.
이 문제의 경우는 3과 마3이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딱 이 두 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시겠지? 나머지는 뭐 이미 충분히 많이 해왔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싶을 것 같아.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3번, 4번, 5번과 사실 뭐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봐왔던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일단 스케치는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칠 테니까 자, 끝까지 힘을 내주세요. 잘 보세요.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함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랑 b를 구하는 문제이고 자,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x제곱 빼기 1입니다.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실제 이 값은 0이 돼. 1과 마이너스 1, 이 두 값만 제외시키면 절대로 이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도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 느낌이 오실 거라고, 그치? 자, 출발할게. x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요,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f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얻어냈고요. 이제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만 돼. 오늘 핵심 주제이죠. 연속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만 되고요. 실제로 분모의 x자리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0이 만들어집니다. 그 두 값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정확하게 연속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설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해보죠. 첫 번째. 일단 1에서의 극한 값을 먼저 한번 조사해 볼게요. 1에서 함수 fx의 극한 값을 조사를 해보자고. 자, 1이 아니면서 1 근처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옮겨도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맞지? 자, 옮겨볼게. x를 1로 보낼 때 x제곱 빼기 1분의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분모가 0으로 갈 거야. 0분의 모식이 꼴이 특정값 f1이라고 하는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분자 역시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못 믿겠으면요 x 1 집어 넣어보세요. a 더하기 b 빼기 a 빼기 b니까 실제로 0이 맞구나. 1 집어넣으시면 0이 맞구나.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제가 관련 생각할게. 조립제법을 적절히 이용하셔가지고 실제 분모 분자 모두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과정을 생략할 거고요. 분모는 x 플러스 1, x 빼기 1로 쪼개지게 될 거고요. 분자는요, x 플러스 1과 x 빼기 1,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생녀석의 곱으로 쪼개지게 될 거야.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 약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실제 요식밖에 안 남을 거야. 남아있는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b가 되겠다. 이게 바로 실제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야. 오케이? 그리고 1에서도 무조건 연속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저 값은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2랑 무조건 일치를 해야만 됩니다. 이 값이 fa와 같아야 되니까 즉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한 개 얻었습니다. 1에서의 연속요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식을 한 개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요금을 조사하시게 되면은 관계식 하나 얻으시게 되겠지. 그치? 두 개를 연립하시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자, 해볼게. 두 번째.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1에서의 어떤 연속요금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극한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종이 치니까 막 정신이 막 나가네.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셔야 돼.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이 함수의 식은 이 식이라고 이미 밝혀놨습니다. 따라서 fx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이미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을 바꿔도 괜찮아요. 이 식이 이미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냥 바로 좀 바꿉시다. 바로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시게 되면은요. x 플러스 1, x 빼기 1 분의 x 플러스 1, x 빼기 1 곱하기 ax 더하기 b까지 표현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위아래에 있는 x 플러스 1과 x 빼기 1은 지우시면 돼요. 남아있는 요 식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극한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랍니다. 오케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 1과 일치를 해야 되니까 A랑 B 사이의 관계식이 또 하나 얻어지게 되었구나. 자, 요식과 요식 두 개를 연립하시게 되면은 A와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자, 해봅시다. 암산도 구해지나? 나안 구해진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A 더하기 B가 2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입니다. 자, 수식을 적당히 더하시게 되면은 2B가 3이 돼야 되는구나. 2B가 3이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B는 몇이에요? B는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 구하는 값 2분의 3을요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 2가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이